300만 원짜리 노트북 택배기사가 분실했다면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바로 택배 보내기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3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택배로 보냈는데 그게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택배사는 50만 원만 드리겠다고 했고요. 여러분이라면 그냥 받아들이셨겠습니까? 2022년 3월 15일 34살 김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김 씨는 그날 오랫동안 쓰던 맥북 프로 16인치를 중고로 팔기로 했습니다. 3년 전에 320만 원을 주고 산 노트북이었는데 꼼꼼하게 관리해온 덕에 상태가 정말 좋았거든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자마자 부산에 사는 구매자가 연락을 해왔고 300만 원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김 씨는 에어캡을 몇 겹이나 가마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오후 2시쯤 집 앞 편의점에서 택배사를 통해 발송했죠. 접수증을 받아든 순간 마음이 참 가벼웠을 겁니다. 내일이면 도착할 거고 입금 확인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니까요. 3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들어올 생각에 기분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 구매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황급히 배송 조회를 해보니 전날 오후 6시 터미널 도착 이후로 업데이트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그날 저녁 담당 배송기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에서 짐을 내리다가 분실한 것 같습니다. 김 씨는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300만 원짜리 물건을 그냥 잃어버렸다고요? 이건 자기가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택배사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당연히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택배사 본사에서 날아온 답변이 김 씨를 2번 놀라게 했습니다. 운송약관 23제 따라 분실 시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됩니다. 김 씨는 접수증 뒷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8포인트, 그러니까 정말 눈이 침침해질 것 같은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약관 중에 딱 한 줄. 누가 택배 보내면서 접수증 뒷면 약관을 읽겠습니까? 결국 김 씨는 소비자원에 상담을 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청구 금액은 물품 가액 300만 원에 정신적 손해 100만 원, 총 4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약관에 쓰인 최대 50만 원 보상 한도, 이게 과연 법적으로 유효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서에 써 있으면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고가품임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고객에게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이 재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고, 즉 김 씨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택배기사가 명백하게 잃어버렸고 그 과실로 300만 원짜리 물건이 사라졌다. 실제 손해가 300만 원인데 50만 원만 받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그 약관은 8포인트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고 편의점 접수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고가품이니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안내도 고가품이냐고 묻는 질문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약관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반면 택배사 측의 주장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약관은 택배업계의 표준이며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합법적인 계약 조항이라는 거죠. 고가품 보험 제도가 있었는데 원고가 선택하지 않은 거고 접수증을 받는 순간 약관에 동의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거기다 이런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전액 보상하면 택배 요금이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사실 이 말은 소비자 전체 입장에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약관대로 50만 원만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300만 원 전액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먼저 내려보신 다음 실제 법원의 판결과 비교해 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 확인하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9월 14일 선고 기일, 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판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50만 원 한도 약관이 유효한지를 따졌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택배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8포인트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약관을 일반 고객이 읽고 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편의점 접수 과정은 평균 3분 이내의 간단한 절차인데 거기서 고가품 고지 의무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고가품을 보내면서 아무런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포장 외부에 고가품이라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실제 손해 300만 원 중 택배사가 250만 원을, 원고가 50만 원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택배사는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고 2022년 10월 25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첫째, 5만 원 이상의 물건을 택배로 보낼 때는 반드시 접수 시 가액을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세요. 대부분의 택배사가 고가품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천 원 추가 비용으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접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셋째, 약관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 판례처럼 불공정한 약관은 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300만 원 전액을 택배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셨나요? 아니면 법원처럼 25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법은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